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또 언론에 대해서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소리 해줄 뿐입니다.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댓글 산이님 네. 랩하는 남자다 이렇게. 아, 그렇죠. 맞습니까? 시사 래퍼. 네. 제 별명입니다. 시사 래퍼. 원무님은 봉보로봉봉봉봉봉 교수님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보로봉봉봉봉봉 시사 래퍼 최진봉 교수님.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한 주간 좀 관심을 가졌던 눈에 띄었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사도 광산. 많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짜증납니다. 어제 아니에요. 아니,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보도됐죠, 어제도.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는 지금까지 뭐라 그러지? 강제라는 단어를 그것도 저는 그러니까 찬성해 준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 찬성을 하는 거예요, 대체? 그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왜 우리나라가 찬성을 해주냐고. 만약 우리나라 찬성 안 했으면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국이 찬성을 안 해주면 원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찬성을 해서 그러면서 비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강제로 데려왔다는 말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요청을 했고 일본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네. 처음에 문제 발생했을 때. 어제 보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없대요.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강제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려고 요구해서 받아들였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죠. 그럼 외교부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로 이거 얘기했는지, 진짜로 이렇게 일본과 합의가 됐고, 일본이 그렇게 하기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한 곳입니까?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그런데 저곳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를 대변하는 나라예요, 대체? 일본이에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만약에 좀 다른 이슈가 없다면 국정조사 삭감 아니에요? 당연히 사실? 국정조사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외교부가 외교를 잘못했던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거짓말을 한 건 지금 확인을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독립기념관 이사장인가 뭐 관장인가. 그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뉴라이트. 아하, 새로 뽑는 사람. 네. 이게 뭡니까 대체? 뉴라이트 사관이 어떤 사관입니까? 네. 일본에서 뭐 식민지가 우리의 문화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뉴라이트를 하는 분들의 생각과 사상이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힐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맥락이 맞진 않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왜 일본 앞에만 가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체?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일본 되게 좋은가 봐요. 일본이 뭐가 좋아요, 좋기는? 그 사람들이. 저는 그분들이 별로 그렇게 가서 그랬죠. 뭐 발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진짜. 근데 뭐 좋아하든지 말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게 검찰의 언론인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 사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논란이 상당히 커요. 몇천 명, 일각에서 몇만 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당하셨어요? 저는 안 당했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뇨. 박지원 변호사는 당했습니다. 저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 법이 통과되기 전, 법이 통과될 때는 한 달 안에 이걸 하게 돼 있고, 통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6개월 얘기하던데, 그 전에 사찰을 당한 사람들은요, 아예 그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년이 있다 통보될 수도 있다. 아직 그러니까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박지원 변호사도. 기다리세요. 법이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안에 통보하게 돼 있고, 이제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6개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3,000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은 수만 명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해야 될 사건이냐 이거예요. 자, 이 사건은 단순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명예훼손 다 해보셨잖아요. 그걸로 무슨 통신조회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명예훼손을 왜 통신조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규모 무슨 게이트도 아니고. 아니, 명예가 훼손된지 안 됐냐. 뭐, 보도에 된 것과 말하는 내용이 일부러 또는 허위사실로 아니면 사실이라더라도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발언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이렇게 통신조회를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이게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냐고요. 박지원 변호사 입장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요?
사실은 명예훼손 같지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네. 언론 기관에서 충분히 봐줄 수 있다 이 부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커피 탔냐 안 탔냐 이걸로만 그렇죠. 포인트를 그 맞춰서 얘기잖아요. 그거 결국 해가지고 언론인들 대다수를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찰하는데 이 통신조회 자체가 기본권 침해 당연합니다. 그래서 법원 영장이 필요한 거고요. 언론인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다. 이건 좀 어떤 더 큰 문제가 있는 어떤 겁니까? 큰 문제가 있냐면 네. 이게 통신 조회를 조회한다는 것은 통신 기록을 조회한다는 네. 것은 연결망을 보는 거예요. 누가 연결돼 그게 있고. 그렇죠. 사찰 그렇죠.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당연하죠.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했겠어요. 아하. 나중에라도 써먹으려고 그러네. 소위 이제 캐비넷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이거 만약 수집하면 이거 보관놓고 있지 않았을까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의원하고 어떤 정치인, 어떤 언론인 연관돼 있냐. 이걸 다 보는 거잖아요.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네. 아니,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건이 있을 때, 또 사안이 있을 때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지금 대표가 예전에 카톡 많이 나눴다잖아요. 대선 때 둘이 그런 뭐 얘기했잖아요. 많이 문자 했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거랑 결국. 똑같은 거네요, 네, 사실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의심하잖아. 네. 아니, 자기 상관의 부인과 무슨 그렇게 카톡을 많이 나눌까, 대화를.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문자 계속 나누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아니, 대표 선거 아니죠. 그 총선 과정에서 공개했잖아요, 네, 그거 이번에. 공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다른 사건과 연결됐을 때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또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찰이라는 생각과 의도가 들어있다고 뭐 보는 예컨대 거죠. 간첩 사건이라든지 뭐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이 모르겠는데 단순 명예훼손 사건, 그 명예훼손 될지 안 될지도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이거 지금 문제인데 그렇죠. 글쎄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고 매우 좀 다뤄야 될 소식인데 우리가 오늘 좀 얘기해야 될 게 예. 방송사 메인 뉴스에 거의 안 다뤄지는 것 거의 같아요. 안 다뤄져요. 이런 저희 같은 유튜브 매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요 방송사 중에는 MBC만 네. 유일하게 다뤘어요. MBC에서만 유일하게 다뤘는데 이게 언론인들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 언론사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당한 거예요. 지금은 뉴스타파지만 나중에는 누가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대상이 될 때. 네.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내거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보도를 했을 때 타깃이 돼가지고 이런 정도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데 조용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길들여진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이 길들여진 거다. 언론이. 왜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뭐 심의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법정 제재를 가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네. 불이익을 주고 뭐 예를 들면 정부 광고를 막 줄이거나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그 습득된 교육이 된 거죠. 습득이 된 거고 네. 아, 이 정권에 맞섰다가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꼬리를 내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보도했다가 나중에 또 불이익 당하고 네. 뭐 자기들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이렇게 두려운 거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려면 언론을 왜 하세요? 그냥 일반 사업하세요. 장사가 났죠. 그렇죠. 네. 아니 그게 무서울 것 같으면 언론을 왜 하냐고요. 언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정권의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게 언론의 역할일 텐데 그 역할을 하려고 언론사 하는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면 뭐하러 언론사 하는 겁니까 대체. 지금 보니까 MBC만 다뤘고 SBS, KBS는 온라인판에서만 다뤘고요. 예. 뭐 말 그대로 TV조선 보도 안 했겠죠, 당연히. 채널에는 잠깐 보도했고요. MBN은 또 보도한 것 같습니다. JTBC도 온라인 뉴스 한 건만 다뤘어요. 결국은 거의 뭐 검찰이나 정부 입장을 좀 다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신문도 한번 살펴보면 조선일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세계일보, 당연히 서울신문 안 했습니다. 네.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언론들은 네. 현 정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기본적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의 비판적이나 정권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한 얘기하면.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뉴스는 사실 그날의 지면에 또는 그날의 어떤 온라인 판에 어떤 뉴스를 올릴 거를 결정하는 게 사주가 임명한 편집국장이에요. 그럼 그 편집국장은 사주의 생각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 사주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불이익 당할까 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커피 타줬냐 안 타줬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명예훼손을 걸었어요. 수사를 막 3,000명씩 통신조회 기록을 해. 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죠. 네. 커피는 그것 때문에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네. 이거 기사 잘못 썼다가 큰일 이것도 날 수 괜히 있죠. 기사 썼다가 자기들 당할까 걱정되지 않겠어요? 겁을 먹고. 그렇죠. 겁먹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든 건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정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언론의 자세인데 네. 그걸 못하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언론사를 하는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7개월 뒤에 통보를 한 거다. 그렇죠. 검찰이. 이거는 왜 그렇다고 총선 보십니까? 때문이죠. 그 전에 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면 아. 이게 만약 총선 전에 나왔어 봐요. 사찰 문제가 엄청나게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네. 원래 1개월 안에 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조사하고 그때 바로 1월이니까 총선 2월 안에 해야 돼요. 2월 3월에 그렇죠. 됐어야 되나요? 4월이 총선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 이게 터졌어 봐요. 그럼 총선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을 거예요, 이게. 정부가 사찰을 하냐. 3천 명 아니 일부에서 수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수만 명에 대한 사찰을 했다고 하면 네. 이게 총선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어요. 지금 물론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의 여당이 불리하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총선 끝나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또 이걸 터뜨리는 거죠. 이게 통신조회 문제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좀 바뀌었어요. 공수가. 그때도 통신조회인데 아마 공수처 뭐 이런 데서 했던 공수처에서 건데 했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후보로서. 미친 사람들 했어요. 미친 사람들. 아. 이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얘기해요. 본인이 한 얘기예요. 자기 부인, 장모 예, 털었다고 예. 미친 사람들이에요. 털렸다고. 아니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래요. 뭡니까 대체 이게? 그때 하고 상황은 똑같은 건데. 그리고 예.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네. 돼요. 그 당시에는요, 이 사찰 대상이 됐다고 소위 얘기하는 그 통신 기록을 조회했던 분들이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지금은요, 3,000명. 3,000명. 아니, 또 어떤 최소. 사람은 수만 명. 예, 최소 이렇게 3,000 얘기해요. 명. 예. 규모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건 자체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였고요. 지금 보면 이건 아까 말 명예훼손이에요. 네. 같습니까, 이게? 사건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달리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때는 뭐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라고 막 해더니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왜 본인의 정권 밑에 있는 검찰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대체. 그럼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들한테도 네.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권 침해라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면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 뭐 하는 거예요 대체? 휴가 가셨어요? 예. 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유일임 체제 6기 방심이 이제 출범했는데 지금 대통령 추천목 3명만 위촉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회의 도중에 이 심의 과정 이런 걸 숙지를 못 해가지고 계속 직원한테 물어보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예. 강경필 방심위원이에요. 위원입니까 이 사람?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회의 시간에 사무처 직원들이 뒤에 배석해 앉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심의 안건이 아마 이제 TBS인가 봐. 주진우 라이브라는 거 보니까 TBS 아니지. KBS 죠. KBS죠. 저도 나갔습니다. 아 예. 거기 출연하시죠? 예. 또 징계 받겠네. 징계 나가서 다 잘렸어요. 그랬어요. 예. KBS 라이브라고 하는 방송사를 심의를 한 거예요. 네. 방송 내용을. 근데 질문이 보세요. 지상파 방송팀을 상대로 한 제재입니까? 그럼 KBS가 지상파인지 뭐 아니, 그냥 모르군요. 케이블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방심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방송의 프로그램에 심의한 사람이 어떤 게 지상파인지 어떤 게 케이블인지 어떤 게 IPTV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방송 심의를 맡겨요? 더 문제는 제재 종류도 전혀 모르고 있네요. 법정 보니까. 제재가 뭔지 그다음에 의견 진술 예를 들면 법정 제재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절차가 뭐냐 의견 진술. 아니 근데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징계 먹었다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 아니죠. 새로 같이 하가지고 새로 저 YTN도 사람. 징계 먹고 다 징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제재 종류 그러면 최소한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좋아요. 모를 수 있다고 칩시다. 오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심의 그 규정이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규정은 읽어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심의하러 올라오면서 이게 지상파 방송인지 케이블 방송인지 아니면 심의의 어떤 제재는 뭐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와서 앉아 있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허수아비예요?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 출신이 어딘 줄 압니까? 어딥니까? 검사. 또 검사입니까? 검사예요. 검사. 다 언제 다 검사입니까? 아니, 검사를 왜 방심위에 앉혀놓냐고. 심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검사가. 아니 검사를 앉혀놓으니 검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모르겠지.
그럼 모르면 공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가 검사 출신이니까 내가 또 가서 모르면 욕 먹겠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규정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해. 암기라도 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물어보고 뒤에 사람한테 물어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럼 자기가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방송의 규제나 규정에 대해서 심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 심의를 했다. 그 심의가 제대로 된 심의겠냐고요, 대체. 그러니까요. 자,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방심이 대통령 추천한 유일임 위원장이죠. 예. 강경필, 지금 말하는 강경필, 예, 김정수. 이 세 명만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예. 모두가 통신 소위에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통신 소위는요. 인터넷을 관장합니다. 여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 자, 통신소위 이것도 진짜 웃기는 건데 예. 통신소위라는 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명예훼손,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유튜브도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방송은 어느 정도 장악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 네네. MBC 빼고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중요한 데가 아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는 유튜브들이나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소위가 구성돼야만 1차적으로 소위에서 안건이 검토되고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오거든요. 전체 회의로. 근데 소위가 지금 3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구성이 안 돼. 지금 안 되는데.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 이 4명이 있으면 예. 원래는 한 명씩 이 사람들이 이제 상근으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방심위원들이 9명인데 3명이 있으면 보통 소위가 3개예요. 네. 방송, 통신, 광고. 예. 그럼 한 명씩 가면 돼 사실은. 땅땅땅. 예.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부르면요 외부 의원들을 부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분들은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네. 외부에서 오는 뭐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처럼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교수들 아니면 시민사회단 단체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하고 자기들이 한 곳에 다 몰려 있잖아요 지금. 이건 집중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그 의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관련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비판적 유튜버들에 대해서 심의를 좀 강화하겠다는 시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렇게 태도다. 보인다. 그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유일임 방심위원장 본인 호선에서 자기가 됐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9명인데 3명만 됐으니까 6명에 대한 방심위원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촉구를 했는데 또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지금 계속 하는데 추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계속 이렇게 파행적으로 방심위가 지금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해결 방안 없는 건가요? 저는 해결 방안은 단 하나. 뭐죠? 유일임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다시 뽑아야 돼요. 그 뽑는 과정도 대단히 저는 불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인원이 9명이 다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심위가 기수별로 있잖아요. 5기, 6기. 이번에 6기예요. 6기입니다. 집어넣으면 5기였죠. 5기에 임기가 한 달 더 남아있는 사람이 2명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3명 6기를 또 임명해. 그러면 6기의 방심위원장을 뽑는데 호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위원들끼리 누가 해라 이렇게. 네. 그런데 5기 사람들이 위원을 사람 부족하니까 앞에 기수 사람들하고 같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을 떠나서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유일임이에요. 그럼 물러나야지. 예를 들면 자기가 저는요 사퇴하고 다시 들어와서 그러면 또 회의 다시 하자. 하든지. 그렇든지요.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회의장 원래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민주당이 아니고 과방이 전체 과방에 3명을 추천하게 돼. 그럼 6명이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3명 9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유일임이 물러나고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완성된 상태 회의를 통해서 뽑아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전 기수 5기 사람들이 6기의 방통위원장을 뽑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거 바로 잡아야 된다. 아니 또 유일임 쪽 위원장이 뭐 민원 사주 문제도 네, 그런 있고 의혹도 있었죠. 직원들이 100% 반대했어요. 그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나갈 때 좋아서 커피차로 예, 축하를 저렇게 했었죠. 하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하면 뭐 좋아요. 방심위원장? 예, 저거 장관급 대우예요. 차관급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네. 차관급인데 대우를 장관급처럼 해주니까 해줘요. 좋네요. 뭐 차도 나오고 할만하네. 연봉도 그렇게 저래 네. 난리를 제치고 하는 그렇죠. 건가요? 연봉도 장관급으로 받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비슷한 방통위 얘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 어제 야당 소속 가방위 의원들이 이 방송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하는 과정 확인하려고 네.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박문진 이사하고 KBS 이사를 선임한 과정 잘 기억나시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장도 안 받고 출근했어요. 아, 임명장도 없이요? 모르셨어요? 그 다음날 갔어요. 아, 임명장 받으러. 너무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제가를 대통령 일을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그치. 집에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출발. 제가 볼 때는 예. 관용차가 와서 딱 기다리고 대기 예, 하다가 예. 집 앞에서 대통령 제가 딱 하니까 예.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받으면 받으러 가야죠. 임명장 받고 받고 가야죠. 현충원 참배하고 보통 예. 이래요. 그렇게 장관급들은. 하죠. 예. 근데 이거 다 생략하고 바로 방통위 출근했어요. 아, 방통위 이유가 너무, 뭔지 너무 아세요? 하고 싶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탄핵당하거든. 아. 그러니까 탄핵 당하기 전에 이거 처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박문진 이사, KBS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 임명장도 안 받고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에 문 걸어 잠그고 비공개로 둘이 앉아가지고 모든 걸 처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멀쩡하게 가가지고 임명장 받았어. 다음날. 이게 뭡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출석을 안 해, 국회. 허리가 가방이, 아프다고. 예. 이게 뭡니까, 대체? 근데 문제는 지원자가 83명이에요. 네. KBS 이사하고 MBC 박문진. 맞네요. 그 중에 그걸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봐. 제가 이유를 얘기했죠. 돈 준다고. 뭐 할 일 없이 돈 받는다면서요? 할 일 없다고 왔다 갔다 회의만 하는데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된다면서요? 예. 연봉 5천 4천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13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일일이 불러서 면접했어요. 면접. 네. 아, 면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연히 사람이 해야죠. 제대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인지 자리인데요. 전문성은 있는지. 근데 이거 전혀 안 하고 네, 말씀은 왔다 갔다 했지만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예요. 방송국에서는. 네. 전혀 안 하고 그냥 이걸 1시간인가? 제가 알기로 기억이 1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만에. 정도라고 하죠. 1시간에 2시간이라고 예, 칩시다. 예. 그러면 83명을 2시간으로 나눠보세요. 한 사람도 몇 분을 논의한 거야, 대체? 1분 20초 정도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1분 20초만 보고 면접도 안 하고 이 사람 됐다 안 됐다. 딱, 오케이. 이렇게. 근데 이거 막 문제 되면 방통위가 그 하는 도중에 공무원은 속기록, 회의록 다 작성하거든요. 작성해야죠. 그거를 지금 공개하면 나오잖아요. 왜 당연하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근데 계속 공개를 안 해요. 그것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 속기록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요. 방통이나 방심위 회의는 공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만 이걸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특수한 상황이냐고요. 지금 이걸 공개 안 할 만한 사유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감추려는 생각이 없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공개 안 하는 것이 결국 숨기려고 하는 거다. 혹시 감추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사람 명단 다 짜놓고 위에서 내려가지고 이거 오케이 해주라 그럴 라고 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는 높다.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심의를 해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임명을 한 거다. 아, 방통위 직원들은 옆에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죠. 근데 그 청문회 와서는 뭐 엉뚱한 얘기 계속 하던데요. 그러니까 자기- 왜 하려고 저라며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책임을 묻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무서운 거지 정권이. 방통위원장도 무섭고. 그렇죠. 자기들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답합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목줄을. 그래도 박정훈 대령 봐요. 그런 사람은 정말 불의에 의해서 싸우는 분들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하는 거, 못 하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근데 뭐 참. 물론 저는 뭐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뭐 그 상황에서 그 금방 사람들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뭐 저 이번 드러나요. 9일날 네. 이것도 청문회도 있다 그러고 또 9일날에 이 가처분 재판이 있습니다. 맞아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그러니까 지금 그 했던 게가 무효다라고 지금 재판을 하는데 예. 재판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아, 저는 이건 받아들일 거라고 인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정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 문제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문제는 두 사람이 했다는 건 문제가 5명인데 두 사람이 했다는 계속 거. 문제 삼았잖아요. 2명 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예. 그 재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의에서 빠지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럼 이건 안건으로 올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현재 박문진 이사, 현재 박문진 이사들이 3명이 방통위에 이거 재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회의에서 빼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그 네. 요구안을 방통위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네. 이거 논의하기 전에. 예. 그러면 자 본인과 관련된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 본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회의에 참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했어요 참석해서. 본인이 참석해 버렸어요. 본인이 참석해서 본인에 대한 재척안을 기각해 버렸어. 아하. 이게 말이 자 법적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예. 자 박지훈 변호사에서 재척안이 올라왔어. 근데 내가 그걸 심의를 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그래서 크겠네요. 저는 이게 법적으로 인용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재척 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올렸는데 그 안건을 본인이 빠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땅땅땅 두드렸어. 이거는 재척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각 땅땅땅 자기 건데. 그래요. 하여튼 뭐 9일날 있을 재판하고 청문회 상황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얘기인데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SNS 중심으로 퍼지면서 극우 폭력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사우스포스트에서 네. 있었던 일인데요. 29일 날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칼에 찔려서 3명의 소녀가 사망한 후에 영국 전역의 여러 마을과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왜냐면 네. 용의자를 SNS 어떻게 퍼지냐면 용의자가 누구냐면 이민자, 급진 이슬람주의자다. 하필이면? 예. 아. 그렇게 막 퍼져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 아하. 이게 이제 이슬람 운동,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데모라 그럴까요? 그렇죠. 네, 그게 일어났어요. 근데 실제 알고 봤더니 이 아닌 사람은요 거잖아요. 영국에서 태어났고 테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예. 근데 반이민 폭동이 영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결국은 이 가짜 뉴스가 SNS 그렇죠. 통해서 확산되면서 뭔가 잘못된 상황으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가짜 뉴스로부터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뭐가 안전합니까? 지금 잘 아시잖아요. 가짜뉴스 관련해 정치권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다고 저는 아하. 생각해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계속 퍼나르고요. 예. 유튜브들도 보면 일부 이제 뭐 저는 뭐 몇몇 유튜버들은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막 떠들어대요. 그리고 네. 나서 아니면 말고 시켜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니까 결국 가짜뉴스 확산될 수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최근에 보면 쯔양시 사건 아시죠? 쯔양 사건 아시잖아요. 예, 예.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짜뉴스 2차 가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유튜브에 대한 심의나 규제가 지금 느슨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지금 이 뭐 그 사이버 레카들 뭐 카라큘란가요? 그런 사람들 지금 구속이 되긴 됐는데 좀 규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콘텐츠 규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네. 봐요. 저는 네.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했을 경우에 정치적 사안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아하. 예를 들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사람들이 유튜브마저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명백하게 가짜가 확인될 수 있는 명백한 어떤 그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거나 네. 국가나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공인된 기관, 법원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준 예를 들면 결론이 나오거나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랜 조사 기간을 통해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네. 명확하게 저는 제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제재의 범위가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국가기관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한 거짓 정보, 네.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좀 이런 거 좀 막기 위해서 맞아요. 좀 합니까? 하고 있어요. 예. 디지털 서비스법이라고 그래서 저 법이네요. 네, 이게 예. 뭐냐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제 X라고 그러죠. 예. X나 바뀌었죠. 뭐죠?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예. 가짜 뉴스인데도 계속 노출을 시키잖아요. 네.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줄 아세요? 아, 그 회사에 묻어요. 기업에 왜? 물군요. 그래서 엄청난 벌금, 독일 같은 경우 엄청난 벌금을 물리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검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든 트위터든 이런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나눠지는 것을 스스로 검증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다시 얘기하면 자체 심의예요. 예.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하면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일정 정보에 대해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만 자체적 심의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자체 심의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승구님이 말씀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는 것도 이제 빠르게 하십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빨리빨리 하시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박승구님께서 글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